테마 14번입니다. 바로 우리 강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테마 1번부터 14번까지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요. 시험에 꼭 나올 만한 핵심 테마를 과목별로 시험 과목별로 정해서 14개씩 테마를 만들어서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분들 이렇게 시험 직전에는요. 너무나 많은 양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는요. 좀 편한 마음으로 나는 이거 정도는 꼭 한번 체크하고 가겠다. 그때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테마 14번 농지법의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농지법은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지 소유 파트에서는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심사해서 4일 내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틀 내에 발급을 해주면 되고요.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합병 포괄 승계죠. 농지를 취득할 때 포괄 승계로 취득할 때 상속이나 합병 이런 것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효 완성은 뭡니까? 농지를 원시 취득할 때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승계 취득할 때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고 시효 완성 같이 농지를 원시 취득할 때는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그냥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말 체험 용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목적이 아니라 취미로 농사 지을 목적이라도 또 농지를 전용할 목적이라도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라도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때 농사 지을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발급은 4일이 아니라 이틀. 이때는 이틀 내에 발급을 해주는 거죠.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는요.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면적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상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자를 말하죠.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다. 만약에 농업인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요. 면적 제한이 없죠. 농업인이 아닐 때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농지 이용 파트인데요. 시군구청장은 유휴농지, 놀고 있는 농지죠. 유휴농지에 대해서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가름해서 농작물을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경작할 자, 발의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요. 대리 경작자의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농지 보전 파트에서는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죠. 자, 농업진흥지역의 최대 함정은요. 절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농업진흥지역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정할까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행위자인 어디가 더 강하죠? 농업진흥구역이 더 강하고 농업보호구역이 약하죠.
규제 약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로 집단화된 곳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물대주는 곳이죠. 유식한 말로는 용수원을 확보하는 곳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어디에다가 지정하는가? 이거 시험 문제죠. 농업진흥지역은요. 어디다 지정하는가? 개발 안 된 곳에 지정합니다. 개발 안 된 곳 어디예요? 녹관, 농자.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단 특별시의 녹지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농업보호구역은요. 농업진흥구역이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 농업보호구역은요. 수질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요.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수질 오염시키는 것을 뺀 것은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이라 할지라도 수질 오염시키는 것은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금지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금지되는 거. 일반 음식점, 수질 오염시키겠죠. 금지. 휴게 음식점, 금지죠. 노래 연습장, 금지. 그래서 우리 학우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수질 오염시키는 근린생활시설은 허가 안 내주고 금지를 하는데 노래 연습장은 수질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왜 금지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옆에 우리 남자 학우분께서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노래방에 갔는데 도우미가 안 이쁘대요. 그래서 물이 안 좋다 그러면서 수질 오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절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외우시면은요 노래 연습장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 물이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질 오염시킨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된다. 그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공법 테마 14강 14개 테마 중에 마지막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고 원상 복구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텔레비전에 보면요.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아가지고요. 농지 위에다가 오징어 말리는 시설을 설치하죠. 이 바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이때는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해요. 농지 보전 부담금은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 바로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농지를 없앤 만큼 돈을 내는 것이 농지 보전 부담금인데요. 농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다가 원상 복구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시험에 두 문제나 정답 나왔어요. 1년에 기출문제 2개밖에 없는데 2문제나 나왔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 있죠. 더 크게 별표로 하겠습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가 있잖아요. 7가지 중에 요거만큼은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적 취소 사유가 되고 시험에서 정답으로 역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요. 여기까지 우리 핵심 테마 14개 부동산 공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는요.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번씩 체크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는요, 여러분들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하고 최신 커리큘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